상하이 푸동공원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 들뜨고 신나야 하는 여행의 시작점에서 저는 우울했습니다. 혼자서 기댈 사람도 없을 때 만난 우울과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네, 여기는 상하이의 난징로드입니다. 난징로드. 수많은 쇼핑몰들, 백화점들, 명품관들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고요. 오늘 같은 주말 아침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야기들을 여행과 함께 좀 섞어서 해볼까 합니다. 자, 외국에서 새롭게 사귀는 친구들도 많고 한국에 돌아와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느끼고 있는 감정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외로운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여행을 왔으니까 어떻게든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거라는 생각을 품고 첫 번째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곳은 상하이의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그 신천지가 그 신천지가 아니고요. 이곳은 상하이가 이제 19세기 말에 서양 국가들한테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상하이에서 정해놓은 서양인들이 이제 치외법권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었대요. 여기 있는 건축물들이 프랑스식 건축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페들이나 이런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문화 관광 중심지로 이제 팔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지역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이제 중국 상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위안을) 내고 이제 입장을 할 수 있고요. 건물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둘러보고 나와서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독립운동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두고두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자취들 속에서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가씨, 따라가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예원이라고 명나라 시절에 엄청난 부자가 만들어 놓은 별장, 정원 이런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요. 4시 30분까지만 엽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0분. 알아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유명한 시장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이대로 내가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책을 꺼냈습니다.
매번 가져가기만 하고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뭔가 그날은 본능적으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속에 담긴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바깥 세상을 보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살피는 것에는 소홀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전 결정했습니다. 이 우울감의 돌파구를 찾기 전까지는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여행을 해야겠다고요. 제가 도착한 이곳은 쓰난 맨션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1920년대, 3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갔었던 신천지 지역과 비슷하게 한 지역이 통째로 이런 서양식 건축 스타일을 적용해서 지금은 예쁜 카페라든지 식당, 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밥도 먹고 시간을 좀 보내볼까 합니다. 쓰난 지역에 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쓰난 맨션 근처에 바로 붙어 있는 조그만한 서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여기 이 서점인데요. 이 서점은 옛날에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 교회를 개조를 해서 서점으로 이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교회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서점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바로 옆에 카페로 운영 중인 공간도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저도 여기서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상하이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상하이의 화려한 밤이 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제 갈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여행자의 미래는 깜깜할 정도로 아득하고 정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울하고 외로웠던 것도 이 막막함과 막연함 때문이었죠. 모든 게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상황에서 내 열정과 용기만 믿고 가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언젠가 그 불씨마저 사그라들면 그때 정말로 길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버리지 않을까? 상하이를 벗어나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장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유명한 장가게의 대협곡 유리다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이 지상 최대 높이의 번지 점프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남들이 아무도 안 하려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번지 점프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장 직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여기 오니까 너무 긴장이 되네요. 까마득한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무섭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끝까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점프를 뛰고 나면 막막하고 막연한 내 미래를 향해서도 똑같은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파이팅 합시다. 오케이. 협곡을 활공하면서 느낀 희열과 해방감은 제 우울함과 외로움을 떨쳐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이라는 끈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게 됐죠. 이번 여행을 돌이켜보면서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